어제부터 대통령실은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구하겠다. 흔히 이제 채용 공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장차관급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 인사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알렸고,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6일까지 일주일간 전 국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인사혁신처 국민 추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 SNS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검증하고 이 중에서 정말 필요로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한 번 더 검증 절차 거쳐서 이제 어떤 특별 직에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혹은 다른 역할이 됐든 자리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국민 추천제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통령실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하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어떤 인사들이 추천됐는지. 자,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달린 댓글들인데, 법무부 장관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의 안규령 의원 또 추천하자, 이런 목소리 나왔고, 안규령 전 대변인이죠. 자,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은정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공수처장의 최광욱 전 의원,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또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고,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가수 양희은 씨, 여성시대를 진행 오래 했으니까 양희은 씨를 추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아이유 씨 추천하자. 그리고 우리 남편 추천해도 됩니까? 이런 재미가 섞인 그런 댓글들도 보였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자리를 다 이렇게 국민 추천으로 채우자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특정 코드 인사 혹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이 추천받고 인기 투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적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과 책임, 의무도 정부에는 있을 텐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추천을 못 받았는지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것은 사실 그 취지 그대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지난 정부 과거에도 있었죠.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는 공직자에게만 어떤 한정돼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넓은 적도 있고 좁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막 치료하다 보니까 네. 이 의술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과학적인 의술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과학자가 됐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좋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부럽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의사들의 어떤 본인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사람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딱 봐도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들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국민 추천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주변에 하니까 본인도 그 프로그램 봤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 뭐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장관, 차관이 꼭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추천됐던 분들의 의견을 그 장차관들이 또 도용을 하거나 차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는 또 어두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기 퍼플리즘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뭐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때 국민 추천제로 5명의 국회의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상욱이라는 훌륭한 울산의 국회의원도 또 만들어냈잖아요. 한번 이제 민주당으로 갔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좋은 분이 있으시면 저는 또 추천해 주시면 또 국민의힘 어떤 구성원들도 또 장차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변호사님.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이 국민추천제 같은 제도는 사실은 누군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명분이 부족하거나 할 때 그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통로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친윤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박성민 의원의 권유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국민 추천제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국민 추천제도 마찬가지로 이 추천을 그러면 과연 전체 국민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로 여기에 가서 추천을 하실 분들은 강성 지지층 내지는 팬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저희가 본 것 중에서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을 공수처장에 추천했다고 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변호사 징계 기간까지 해서 4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지금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시각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추천된 인물들을 실제로 중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민심의 중앙값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국민추천제를 하나의 이벤트로 시작을 했다고는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까지 실제로 인사에 활용할 것인지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으로 앉히려는 의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특정인을 이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정인을 어디 자리에 보내고 싶은데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국민추천제를 활용해서 특정인을 어디에 보낼 수 있는 배경, 어떤 그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꺼내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이 이거는 일종의 뭔가 그러니까 만약에 호감 인사, 공감 인사다. 정말 국민들이 감동 인사다. 그러면은 국민 추천제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서 의외의 인물을 발탁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물론 그 인물은 당연히 이미 내정됐거나 검토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극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인사가 된 것처럼 만들어서 여론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자리 주고 싶은데 이거 왠지 반발도 많을 것 같고 당내에서 분란도 있을 것 같고 여론조사하면 지지율도 떨어질 것 같고 한데 이 국민추천제가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고민했고 나도 주저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추천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한번 믿고 맡겨보자. 저는 그런 인사의 어떤 핑계거리 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국민추천제가 정말 성공하려면요. 단 한 명의 장관 자리라도 국민의힘 인사에게 주면 제가 국민추천제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결국은 짜여진 각본이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일단 열심히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든 간에.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추천을 하면 국민의힘 인사도 보수 인사도 되죠. 왜 그거를 안 된다고 예단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국민추천제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이게 뭐 코드 인사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 반대로 생각해요. 그동안 역대 정권 뭐 쉽게 가깝게는 윤석열 전 정부의 인사는 어땠습니까?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재탕 삼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하고 친한 사람들이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 참여하는 이제 국정의 인사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놓는다는 취지가 저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결과적으로 국민 추천제도를 통해서 전체 인사를 하겠어요? 네. 그렇진 않죠. 다만 상징적으로 국민 추천에 있어서 뽑힌 뭐 많으면은 두셋, 적으면 한둘이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국민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김어준 씨가 뭐 방통위원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저 같으면 김어준 씨 방통위원이나 강요 안 합니다. 지금 돈도 많이 벌고 네. 나름대로 본인 채널 가지고 좋잖아요. 굳이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힘들게 있겠냐. 또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추천제 시도는 좋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